무겁사 인류의 사유 방식을 바꾼 두 철학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 당신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칼 대신 펜으로 겨루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인류의 사유 방식 자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면요?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의 두 거인 이마누엘 칸트와 프리드리히 니체의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이 두 철학자는 결코 같은 시대를 살며 직접 대면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사상은 마치 숙명처럼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었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 혹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존재의 의미까지도 어쩌면 이 두 철학자의 팽팽한 지적 대결에서 비롯된 씨앗에서 자라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이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와도 같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들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을 관통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성의 견고한 성체를 쌓아 올린 위대한 건축가 이마누엘 칸트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18세기 프로이센의 퀘니히스베르크라는 고요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도시에서 한 철학자가 인류의 사유 방식을 영원히 바꿀 위대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퀘니히스베르크에서 보냈고 그의 삶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섰고 그의 발걸음에 맞춰 마을 시계가 시간을 맞췄다는 일화는 그의 철학만큼이나 정연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칸트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동시에 그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의 영역을 탐구했죠. 마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인류에게 명료한 나침반을 건네주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인간 지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했고 이어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도덕이 단순히 감정이나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인 의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칸트의 이러한 시도는 당시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지적 열망을 대변했습니다. 이성으로 세상을 밝히고 미신과 맹목적인 권위에서 벗어나 인류를 자유롭게 하려는 염원 말입니다. 그는 계몽주의의 이상을 집대성하며 이성으로 세계를 밝히려는 시대의 염원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시 유럽 사회의 혼돈 대신 질서를, 막연한 불안감 대신 희망과 안정감을 선사했죠. 칸트는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선언하며 모든 개인이 스스로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적 주체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인류의 정신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제공하며 이성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성의 왕국이 어떻게 또 다른 철학자의 손에 의해 흔들리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독 속에 파묻혀 지내야 했던 그는 스위스 실스마리아의 고요한 산책길에서도 뜨거운 사유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했죠.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말 유럽은 칸트 시대의 계몽주의적 낙관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산업혁명의 격변 속에서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다윈의 진화론이 종교적 세계관을 뒤흔들었으며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과 같은 정치적 격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전통적인 종교와 도덕적 가치들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굳건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혼란과 정신적 공허함 속에서 니체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신은 죽었다. 이 선언은 단순히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거나 종교적 믿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인류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지탱해왔던 근원적인 기둥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거대한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사라진 세상에서 칸트가 이성으로 구축하려 했던 보편적 도덕률은 이제 그 토대를 잃은 채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모든 가치의 근원이 사라진 혼돈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신이 죽고 모든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힘의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동력이 단순히 생존이나 쾌락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근원적인 욕구, 즉 힘의 의지에 있다고 보았죠. 당시 서양 사회를 지배하던 약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기존의 도덕은 오히려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노예 도덕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 도덕은 강자의 본능적인 삶의 충동을 억제하고 모든 것을 평균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보았던 겁니다. 대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고 자신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부여하며 생명력을 긍정하는 주인 도덕을 역설하며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파격적인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러한 힘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존재가 바로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입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적 관습과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적인 의지로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 강인하게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거대한 선장처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용감한 정신을 가진 이들이었죠. 이는 칸트가 이성적 의무와 보편적 도덕 법칙을 통해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했던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어쩌면 정반대에 서 있는 듯한 주장으로 다가옵니다. 니체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낡고 부패한 석상을 부수듯이 칸트가 세운 이성의 성벽과 그 안의 도덕적 가치들을 근본부터 뒤흔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지 비판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모든 가치를 전복시키려는 혁명가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시 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도덕적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진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버리는 듯한 불안감에 지성인들은 깊은 고민에 휩싸였죠. 칸트가 안겨주었던 질서와 안정감은 니체의 등장과 함께 파편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거친 폭풍처럼 이성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 위에 새로운 야생의 씨앗을 뿌리려는 듯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19세기 말, 니체는 인류에게 감히 직면하기 어려웠던 불편한 진실을 던지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과 고독한 사유는 결국 서양 지성사의 가장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대한 울림으로 남아 칸트의 니성의 왕국의 정면으로 맞서는 거대한 전복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죠. 이제 이 두 거인의 보이지 않는 전장이 어떻게 펼쳐졌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니체가 칸트의 니성의 왕국을 뒤흔들며 전복의 서막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거인의 보이지 않는 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직접 만난 적 없지만 그들의 철학은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부정하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사상으로 겨룬 격렬한 대결이었죠. 칸트는 인간 이성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발견하고 선의지가 진정한 인간 존엄의 근원이라 역설했습니다. 이성을 신뢰하는 그의 사상이죠. 그는 결과나 이득과 무관하게 오직 옳기 때문에 행하는 의무를 통해 자유롭고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매우 중요했죠. 칸트의 사상은 견고한 성벽처럼 인간 사회에 흔들림 없는 윤리적 기준과 질서를 제공하려는 위대한 시도였죠. 확고한 틀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칸트가 세운 이성의 성벽에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존 가치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려 한 것이죠. 니체는 보편적 도덕이나 선의지가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노예 도덕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주장했죠. 이는 파격적이었죠. 인간 본연의 생명력과 힘의 의지를 억압하는 모든 가치들은 반드시 전복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본능을 강조한 것이죠. 니체에게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삶을 긍정하고 자신을 극복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의 의지에 있었죠. 자기 초월이 핵심입니다.
칸트가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 길을 제시했다면 니체는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죠. 개성을 존중한 것입니다. 한쪽은 절대적 나침반을 주려 했고 다른 쪽은 나침반마저 부수고 스스로 별을 보며 항해하라고 가르쳤죠. 시선이 아주 달랐습니다. 선의지와 힘의 의지, 보편적 도덕과 가치 전복 대조 속에서 서양 철학은 뜨거운 지적 대결을 펼쳤죠. 사상적 전쟁이었습니다. 칸트 철학이 이성으로 다듬어진 정원 같았다면 니체 철학은 인간 내면의 원초적 힘과 야생성을 드러내는 거친 폭풍 같았죠. 한쪽은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다른 쪽은 변화와 자기 초월을 외쳤습니다.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죠. 두 거장의 전장은 인류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넘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져주었죠. 이들의 충돌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서양 지성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인류 사유 방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적 갈등은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처럼 이후 현대 철학 사조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태동을 알렸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 거인의 사상이 현대 사회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뿌리내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들의 사상적 유산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20세기 서양 지성사 전반을 휘감아 흐르게 됩니다. 칸트와 니체의 지적 대결은 단순한 과거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사상은 현대 철학은 물론 예술, 심리학,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명의 거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견고한 뿌리를 내려 거대한 숲을 이룬 것처럼 그들의 사유는 후대의 지성인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죠. 특히 실존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인간 존재의 의미와 자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책임에 깊이 천착했던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니체가 던진 신은 죽었다는 충격적인 선언과 그로 인한 허무주의에 대한 통찰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칸트가 제시했던 인간 존엄성과 개개인의 자율적 도덕 법칙의 중요성 또한 그들의 사유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되며 계승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실존주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두 거인의 사상적 씨앗에서 싹튼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 역시 칸트와 니체의 유산 위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보편적 진리나 절대적 가치를 의심하고 해체하려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니체가 던진 가치 전복이라는 개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오랫동안 신성시되던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가 사실은 특정 집단의 힘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일 수 있다고 폭로하며 그 근원을 파헤쳤죠. 이러한 니체의 급진적인 비판적 시선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서구 이성 중심주의와 거대 서사를 의심하고 해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칸트가 세운 이성의 견고한 성벽에 의도적인 균열을 내고 그 너머의 다양한 시각과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칸트가 확립하려 했던 보편적 이성과 도덕적 의무는 니체의 가치 전복과 힘의 의지 앞에서 격렬하게 맞서며 흔들리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두 철학자의 주장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우리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장대한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단단한 이성의 성벽에 갇혀있던 서양 철학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훨씬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가 새로운 대륙으로 확장되듯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 옳고 그름에 대한 상대주의적 시각, 그리고 각자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개인의 고뇌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사실 이 칸트와 니체의 지적 대결에서 비롯된 씨앗에서 자라난 것들입니다.
그들의 사유는 20세기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의 얼굴과 책들이 거대한 지식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처럼 여전히 우리 삶의 곳곳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대 예술 작품, 건축물, 사회운동 등에서도 이들의 사상적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 이 두 거인의 사상적 갈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바로 지금 문화의 가치관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어떻게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형성했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명확히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적 대결, 혹은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